뉴욕 라과디아 공항 항공기 충돌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교신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멈춰를 10번이나 외치며 사고를 막으려던 관제사는 사고 직후 내가 실수했다며 좌절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연방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주요 공항에 배치된 가운데 요원들이 여성과 아이를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019년 추방 명령을 받은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일부 주의 선거 제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법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의 자료에 따르면 62세에 소셜연금을 받으면 70세에 받을 때보다 월 평균 851달러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금 고갈을 우려한 은퇴자들의 조기 수령 비율이 전년보다 15%나 증가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올해 봄철 꽃가루 알러지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꽃가루의 양뿐만 아니라 독성도 더 강해져 알러지 증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먼저 항공기 충돌 사고 소식입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에서 착륙하던 여객기와 소방차가 충돌하던 당시의 상황이 담긴 교신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멈춰를 10번이나 외치며 사고를 막으려던 관제사는 사고 직후 동료와의 대화에서 내가 실수했다며 좌절하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라이브 ATC가 어제 공개한 항공교신에 따르면 에어 캐나다 8646편 여객기는 4번 활주로에 착륙 허가를 받고 하강 중이었습니다. 공항 관제소는 기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소방차에 4번 활주로를 가로질러도 좋다는 허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활주로에는 에어 캐나다 여객기가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착륙 중이었습니다. 뒤늦게 충돌 위험을 인지한 관제사가 멈춰를 연달아 10차례나 외치며 사고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여객기는 소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교신 기록에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담겼습니다. 사고 직후 관제사는 착륙하려는 다른 항공기에게 착륙을 포기하고 복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에어 캐나다 조종사들에게 차량 충돌을 확인했다. 그대로 위치를 유지하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구조 차량이 곧 갈 것이다라고 무전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녹취록에서 현장에 있던 동료는 관제사에게 정말 보기 괴로운 장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관제사는 알고 있다. 나도 여기 있었다. 앞서 발생한 응급 상황을 처리하느라 내가 실수했다라고 좌절했습니다. 동료들은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며 위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고 책임론은 부분 셧다운된 연방 정부로도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장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수거된 블랙박스의 관제 녹음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사고 당시 관제 인력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IC 요원들이 주요 공항에 배치된 가운데 요원들이 여성과 아이를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DHS는 2019년 추방 명령을 받은 대상자라고 밝혔으나 공항 이용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연방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울부짖는 여성과 어린 아들을 체포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퍼지면서 주 정부와 의회의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 분노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부족한 공항 인력의 보충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 보조를 위해 배치한 이민국 직원들이어서 본 업무와 무관한 체포로 더욱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한 여성이 어린 자녀가 보고 있는 앞에서 관리들이 억지로 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는데 울며 불며 반항하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AP통신에 문의해 체포된 여성이 안젤리나 로페스 히메네스, 아이는 웬디 고디네스 히메네스이며 일요일인 22일 공항에서 체포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DHS는 이들은 2019년에 과테말라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대상자라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스콧 위너 상원 의원은 어제 공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의 이번 행동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도 이번 사건의 동영상을 보고 IC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항에 배치된 IC 요원들은 여러 공항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요원들 배치가 확인된 공항은 뉴욕 JFK, 애틀랜타, 피츠버그 등 14개의 공항입니다. 전쟁 25일째를 맞은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종전 여부를 가를 첫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아니면 확전으로 이어질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SNS에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 동안 연기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매우 강력한 대화를 했고 주요 쟁점에 합의 지점이 있다면서 협상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선 대략 15가지 정도라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에 대한 질문엔 공동으로 통제할 수 있고 어쩌면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등 미 대표단이 이란 최고위 인사와 협상을 진행했다고 공개하면서 이번 주 이란과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협상 상대에 대해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와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엑시오스는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화 상대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이번 주 중재국으로 거론되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직접 만나는 방안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강요된 전쟁이 계속된 지난 24일 동안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과의 대면 협상이 성사되면 휴전 또는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협상이 결렬되거나 도중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확전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염두에 둔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일부 주의 선거 제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법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내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는 어제 열린 심리에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집계하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시시피주는 선거일 이후 5일 안에 도착한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고 뉴저지, 네바다,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개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 주의회는 팬데믹 기간인 2020년 기한을 넘겨 도착한 투표용지 집계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은 2024년 이런 제도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대법원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미시시피주 측 변호사에게 투표가 완료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추궁했습니다. 연방법이 선거일을 투표가 최종 확정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연방법이 각 주의 자체 선거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시시피 주 법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오는 6월 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는 오는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이 불체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용주가 불법 체류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불법 체류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 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 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튜어트 레브너 주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뉴저지 임금지급법은 불체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불체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연방법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일부 고용주가 불체자 채용을 더 고려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6월 뉴욕에서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 관리인으로 고용됐지만 수년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세르지오 로페즈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로페즈는 채용된 지 2주 만에 불체자 신분이 드러나 고용주 마이크로아는 불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라며 당초 약속했던 주당 $400 임금을 지하 아파트 무상 거주로 대체했습니다. 로페즈에 따르면 3년간 주당 37에서 60시간을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2018년 주 노동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2018년 12월 고용주가 로페즈를 해고했고 로페즈는 2019년 9월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연방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채용한 불체자 1명당 $250에서 최대 $10,00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불체자를 상습적으로 고용한 사업주는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정치 1번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연임에 도전하는 폴김 시장과 러닝메이트 시의원 후보들이 6월 예비선거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폴김 시장은 그동안 진행한 타운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연임에 도전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연임에 도전하는 폴김 시장이 오는 6월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 시장은 어제 자신과 함께하는 시의원 후보들과 함께 타운 클럭 오피스에 예비선거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폴김 시장은 지난 2023년 펠팍 시장에 취임 후 첫 임기 동안 이루어낸 타운 정부 개혁을 완성하고 싶다며 시장 연임에 꼭 성공해 주민들을 위한 타운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이 개혁을 2년부터 시작했고 주민들이 몇십 년 동안은 개혁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마무리 짓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김 시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시의원에 도전하는 저스틴 강 펠팍 플래닝 보드 위원과 루시앙 펠팍 레크리에이션 보드 위원도 예비선거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두 후보는 타운 발전을 위한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시의원에 당선돼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출마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살기 좋고 더 좋은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고요. 지금 좋은 프로젝트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오는 6월 치러지는 민주당 예비선거는 어제 후보 등록을 한 폴김 시장과 러닝메이트를 이룬 저스틴 강, 루시앙 시의원 후보와 앞서 지난 금요일 등록을 마친 민석준 시장 후보, 원유봉,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 진영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62세의 소셜연금을 받으면 70세에 받을 때보다 월 평균 $851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금 고갈을 우려한 은퇴자들의 조기 수령 비율이 전년보다 15%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회보장국이 집계한 5,300만 명 이상의 은퇴 근로자, 소셜연금 수령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월 평균 월 수령액은 62세 $1,424에서 70세 $2,275까지 증가합니다. 이후 점차 낮아져 90세에는 $1,898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소셜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62세부터 70세까지 증가하는 것은 연금을 늦게 청구할수록 더 높은 금액을 받도록 설계된 제도적 구조 때문입니다. 70세 이후 평균 수령액이 다시 낮아지는데 연령대에 포함된 집단의 구성 변화 때문입니다. 과거에 경제활동을 했던 이전 세대는 현재보다 임금 수준이 낮았던 시기에 일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격차도 전 연령대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나 62세 기준 남성의 월 평균 수령액은 $1,573, 여성은 $1,286로 월 $287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조기 신청은 수령액에서 손해가 되지만 지난해 62세 소셜연금 신청은 전년보다 약 15% 증가했습니다. 소셜연금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나중에 삭감될 수 있는 큰 금액보다 지금 확정되는 작은 금액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미국 은퇴자협회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신탁기금이 고갈되면 사회보장연금 지급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올해 봄철 꽃가루 알러지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꽃가루의 양뿐만 아니라 독성도 더 강해져 알러지 증상이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미국 전역의 봄철 알러지 시즌이 앞당겨졌으며 보통 3월 초에 시작되던 조지아주 등 남동부 일부 지역은 이미 2월 말부터 꽃가루 농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천식 알러지 재단은 올해 알러지 환자가 거주하기 가장 어려운 2026 알러지주 순위에서 아이다호주 보이시, 샌디에이고, 오클라호마주 털사 등을 상위권으로 꼽았습니다. 순위는 시중 약물 사용량, 꽃가루 농도, 이용 가능한 알러지 전문의 수 등을 종합하여 산출됐습니다. 뉴욕의 알러지 전문의 프루비 파리크 박사는 기온 상승으로 식물의 재배 기간이 길어지면 꽃가루 생산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꽃가루 내 알러지 유발 단백질 함량도 높아져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꽃가루의 양뿐만 아니라 독성 자체도 강해지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입니다. 전문의들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 대처하기보다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귀가 즉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해 꽃가루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외출복을 입은 채 침대에 들어가는 행위는 실내 오염의 주범이 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꽃가루 농도가 가장 높은 이른 아침 시간엔 집과 자동차의 창문을 닫는 등 실외로부터의 노출을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약물 복용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상이 이미 악화된 후에는 약이 효과를 내기 훨씬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또는 그 직전에 미리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쿠와 북가주 한국학교협의회가 미주 한인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초석을 다진 고 김종림 선생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반클은 이 캠페인에 미주 현지 한인 청소년들이 직접 디지털 의병으로 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온라인 청원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종림 선생은 1909년부터 공립협회, 국민회, 대한인 국민회 등에서 활동하며 35년 넘게 조국의 독립에 헌신했으며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이승만, 안창호 등의 활동과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초의 한인 비행학교인 윌로우스 비행학교 설립 당시 재정을 도맡았습니다. 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코미디언 빌 코스비에게 5,92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LA 카운티 1심 주 법원 배심원단은 어제 지난 2023년 레스토랑 직원 도나 모트싱어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코스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코스비가 성폭행을 했다고 판단하고 1,925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4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모트싱어는 소장에서 1972년 코스비가 자신을 공연에 초대했고 함께 이동하던 중 그가 건넨 와인과 아스피린을 먹고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기를 반복했다며 이후 속옷만 입은 채 집에서 깨어나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비의 변호인은 판결에 실망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연방 정부가 록스버리 지역 창고를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이 계획은 우리 주를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연방 정부가 뉴저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록스버리 창고를 매입한 후 필수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격한 수용 인원 증가로 지역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 관계자들과의 협의 없이 건설 입찰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절차적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약 1,000에서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 더 시리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노점상 단속 완화 조례가 시행된 지난 9일 이후 노점상들에게 최소 7건의 형사처벌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들은 맨해튼과 브루클린의 노점상들에게 라이선스 미소지, 음식가격 미표시,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 인접 영업 등의 이유로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변경된 조례에 따르면 단속반은 형사처벌 대신 민사 위반으로만 처리해야 하는데 경찰들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NYPD 대변인은 경찰들에게 개정된 조례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불법 노점상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수차례 적발된 경우 형사 티켓을 발부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습적인 불법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기온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몇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